안녕하세요, 루큐입니다. 드디어 클래스 공략의 마지막 순서, 파괴자의 순서가 왔습니다. 사실 제가 파괴자를 그렇게 자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파괴자에 대한 많은 걸 알지 못해요. 다른 5가지 클래스에 비해서 제가 무려 총자제보다 덜하는 게 파괴자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아는 만큼 화염병 파괴자에 대한 많은 걸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저도 아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한 50번 정도는 해봤을걸요? 월젯 하면서? 물론 월젯을 한 2300~400시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파괴자를 한 40~50번 정도는 해봤으니까 어쨌든 파괴자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파괴자도 영렘의 특성이 되게 중요해요. 자, 우선 화염병 사탄총을 소지하고 시작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좀비 떼가 몰려드는 동안 좀비에 가하는 피해량이 25%가 증가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좀비 떼로 얘가 판단하는 그 타이밍이 30레벨과 같아요. 30레벨에 대단무쌍이라고 주변 지역에 30 이상의 좀비가 있을 경우에 화기 피해량이 25% 증가하고 근접 공격 횟수가 2회 증가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으로 0레벨 특성이 발동이 되냐 안 되냐를 같이 알 수 있어요. 일단은 0레벨을 설명해야 되니까 30레벨 설명을 먼저 할게요. 30레벨 특성에는 0레벨과는 다르게 30레벨이다 보니까 화기 피해량 증가와 동시에 근접 공격 횟수 2회 증가가 있어요.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파괴자가 한 살차만큼 근접 공격이 센 것도 아니고 근접 공격 7번 하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냐, 근접 공격 2번이 어떤 게 좋냐, 일단 웨이브가 시작되면 아니면 랜덤 웨이브가 터져가지고 주변에 30 이상의 좀비가 있을 경우에 찰칵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캐치를 하면 좋고 캐치를 못했을 경우에는 좀비가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근접 공격을 딱 해. 근데 근접 공격이 7번이야. 그러면 퍽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딜이 50% 증가한 거죠. 화기 피해량이. 그걸로 알 수 있어요. 파괴자가 일반 좀비를 다 잡는 원천 중에 하나가 웨이브거나 좀비가 많을 때 딜이 남들보다 50%더 세요. 그래서 웨이브를 잘 잡는 거예요, 파괴자가. 앞서서 총잡이나 난동꾼 학살자에서 말했을 때 딜 증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웨이브를 잘 잡게 해주는 거지 그냥 그 클래스 자체가 웨이브를 잘 잡는 클래스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딜 증가, 총을 쏘는 장전의 차이 아니면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난동꾼처럼 제3의 손 같은 거 그런 특수한 조건의 특성이 있어야지만 웨이브를 잘 잡는 거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파괴자는 일반 좀비 웨이브를 잡기에 제일 좋은 제3의 손 거기다가 자가 딜 증가 특성까지 있기 때문에 일반 좀비를 정말 잘 잡는 거다. 그리고 총잡이랑 파괴자가 있을 때 파괴자가 왜 총잡이보다 더 웨이브를 잘 잡냐, 그것도 기본적인 딜 차이 때문 그리고 제3의 손 때문이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 2, 3 우선 이게 1레벨, 2레벨이 나뉘어요. 3레벨은 밀쳐내는 거 잘 안 쓰고요. 1레벨 특성이 방화광, 화염병의 피해량이 50% 증가합니다. 2레벨 특성이 후유증, 화염병이 터지고 나서 그 불이 남아있는 지속시간이 증가합니다. 여기서 왜 1레벨을 찍었냐? 이게 지속시간이 증가한다고 해서 최대 처치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화염병은 대부분 급할 때 내 앞에 있는 좀비를 못 오게 죽이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웨이브에 던져가지고 웨이브를 녹이는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속시간이 늘어봐야 최대 처치수가 안 늘어나면 똑같아요. 특히나 웨이브에 던졌을 때 처치수 최대를 달성을 하면은 불이 꺼져요. 딜이 안 들어가. 근데 지속시간이 늘어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딜 증가를 찍고 이게 지속시간이 좋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피해량 50% 증가가 훨씬 좋아요. 특히 특수 좀비에 던져놓고 도망갈 때 이게 되게 쏠쏠해요. 4, 5, 6 특성 우선 6 특성은 궁지에 몰아넣는 거 쓰레기고요. 자, 4특성 궁지에 몰아넣는 거 쓰레기고요. 5특성 좀비가 근접할 경우 이속 제약이 감소합니다. 학살자에 있던 거죠. 근데 파괴자는 좀비한테 붙으면 안 돼요. 좀비가 내 옆에 붙어있으면 힘들어요. 생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붙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붙더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게. 근데 저번에도 말했지만 전심전력은 거의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발동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자 4, 5, 6 특성은 그냥 다 쓰레기다. 그래도 그나마 효과를 볼만한 5특성 전심전력을 사용을 한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7, 8, 9 특성. 자, 여기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을 제가 최근에 봤어요.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용의 비늘은 대부분의 유저들이 이거 하나로 판단을 하거든요. 자기가 불을 던지고 자기가 들어가는 흑우가 있다. 보통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중화기를 처음부터 들고 시작할 수도 있고 앞으로 그 중화기를 주울 시에 떡바가 엄청나게 강력해지는데 굳이 그걸 버리고 내 불에 들어가는 흑우가 돼야 된다? 저는 제 불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가스통 불이 안 보여가지고 들어갔거나 가스통 불이 버그여가지고 제 가스통이래. 기름통 어쨌든 간에 기름통이 안 보여서 들어가거나 뭐 기름통 버그 때문에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서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경우는 많아도 내 화염병을 밟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내 화염병을 밟아도 이유를 못 느끼겠던데 내 화염병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 뒤로 좀비가 따라오는 걸 밟게 해서 태우는 건가? 나는 굳이 중화기를 안 들고 얘를 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타이가로 갑시다. 개량된 타이가를 들고 시작합니다. 이거는 피해량과 탄약이 25% 증가했고 앞으로 죽는 것도 전부 개량된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좋아요. 이것도 이게 그 뭐 주무기가 탄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주무기로 차폐를 못 터뜨려가지고
갑자기 딜이 비었을 때, 그리고 차폐가 비었을 때, 그때 중타이가를 꺼내서 막 쏴가지고 차폐를 딱 발동시키고, 차폐가 발동되면 동시에 제3의 손도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럼 딱 다시 주무기를 바꿔. 그리고 그걸로 또 천천히 차폐를 터뜨리고 3손을 발동시키면서 막 딜을 해. 그러다가 또 차폐가 끊겨. 또 중화기 타이가를 꺼내서 차폐를 쓰고, 이런 용도로 웨이브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랜덤 웨이브나 중간중간에 소음 웨이브가 터져가지고 위험할 때, 그때 막 주무기를 쏘다가 감당이 안 되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중화기 타이가를 꺼내면 진짜 안전해. 이게 중화기 타이가랑 기관총이 약간 모자란 점이 있는데, 이게 난전에서 막 소음 웨이브, 랜덤 웨이브 그럴 때는 진짜 좋아요. 기관총이랑 중화기 타이거가. 그 화염 방사기 그렇고. 이게 좀 저평가받는 중화기들이 그 랜덤 소음 웨이브 난전 상황에 진짜 좋거든요. 그때 쓰면 좋아요. 그게 타이가고, RPG. 솔직히 RPG는 뽕맛이에요. 이거 뻥 터지는 거 대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설명에 안 써있는 게 있어요. 이 설명에는 피해량 100%만 증가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피해량에다가 최대 처치수까지 100% 증가시켜줘요. 최대 처치수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이 48인가 49예요. 그리고 2배가 되면 96인가 98이 될 거예요. 어쨌든 거의 100마리가 돼요. 그래서 웬만한 웨이버가 쌓여있어도 RPG 한 방 쏘면 거의 다 녹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뽕맛을 오지는 뽕맛으로 들려주는 무기다. 여기다가 이제 뭐 해결사 27레벨 특성으로 RPG를 2개 들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3손을 포기하고 넓은 어깨로 중화기 양을 늘려가지고 RPG를 2알로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더 좋다. RPG가 2알 되는 건 언제나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10레벨 특성의 탄띠. 이 4개 특성이 10레벨에 들어가 있어요. 난 이것 때문에 파괴자가 좋다고 생각해요. 방어물자 내구도랑 방어물자 탄약은 이 게임에서 정말 중요해요. 방어물자라는 것이. 이제 11, 12, 13. 파괴자가 웨이브를 잡다 보면은 총알을 엄청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끼 식사를 포기하고 소지량 증가를 씁니다. 자, 그리고 14, 15, 16. 이 2개는 없는 특성이에요. 이거 남성권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 2개는 설명 안 하기로.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화염병 파괴자는 전장의 기술자. 이것도 20레벨 특성과 마찬가지로 방어물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개라도 터지면 게임이 진짜 편해져요. 그 차이가 느껴져요. 특히 뭐 가시철사가 한 개 늘어난다, 아니면은 뭐 자전포탑이 하나가 늘어난다, 고전압이 하나가 늘어난다. 뭐가 하여튼 좋아. 사실 어떤 거든 간에 방어물자가 하나만 늘어나면 진짜 편해져요. 훨씬. 근데 막 2개, 3개가 늘어난다? 그러면 거의 깬 거예요. 진짜 방어물자가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17, 18, 19. 이거 새로운 활력. 무력화되는 대신 100% 확률로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생병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위생병은 재사용 대기 시간이 60초에 무력화되었을 때 25% 확률로 체력이 25% 회복되는 거고, 파괴자는 100% 확률인데 쿨타임이 120초인 거고. 근데 새로운 활력을 왜 안 쓰냐? 100%인데 이 알파 2개가 너무 좋아요. 특히 직업 만족도도 볼 필요도 없어. 첩보작전. 이게 쌉싸기예요. 쿨타임이 거의 없어요. 이게 3초가 차폐가 발동이 되잖아요. 6마리 잡으면. 그 차폐가 끝나고 2초나 3초 정도만 지나면 바로 다시 발동이 돼요. 그래서 차폐 띄우고 총 다 쏘고 장전하고 주변에 좀비가 엄청 많다. 그럼 조금 밀쳐내고 바로 좀비 잡고 다시 차폐 하다 보면 웨이브가 끝나 있어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파괴자는 무조건 관통이 높은 무기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딜. 그렇게 무기를 들어야 돼. 파괴자는 무조건 첩보작전이다. 화염병 파괴자는 첩보작전이 제일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파괴자를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제 유튜브 영상인데 아쉽게도 파괴자 영상이 없어요. 제가 파괴자를 잘 안 해가지고. 근데 첩보작전이 이게 무한 차폐거든요? 쿨타임이 거의 없는 3초 차폐예요. 15마리를 잡을 때마다. 그리고 파괴자의 화염병은 일반 좀비를 잡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세요. 써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해보면 알 거예요. 근데 19레벨에서는 별 효과가 안 나고 이 뒤에 특성까지 찍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클래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클래스는 다 적어도 26까지는 찍어야 돼요. 그래야 효율이 나옵니다. 적어도. 자, 그리고 21, 22, 23 특성. 여기서는 넓은 어깨, 중화기 타이어의 수량을 늘려주는 거. 이건 취향이에요. 그리고 총알 세례, 자동 화기, 연발총의 장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것도 취향이에요. 제3의 손. 이건 제가 쓰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3의 손이 아니면 웨이브를 많이 잡을 수 없고, 제3의 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3의 손은 사기예요, 사기. 그러니까 웬만한 총을 많이 쏘게 해주는 특성들보다 제3의 손이 훨씬 사기예요. 제3의 손. 이게 웨이브에 쏟아보면은 총알을 계속 쏴요, 계속. 그리고 이게 주무기를 막 쏟아보면은 총알이 달고 다시 차잖아요. 근데 제3의 손도 이 첩보작전이랑 동일하게 딱 발동이 되고 몇 초간 쿨타임이 있어요. 그 쿨타임 때문에 한 번 장전하고, 그러니까 한 번 제3의 손으로 장전하고 그 다음 총을 쏠 때는 이게 저격총이나 스카 25발짜리가 아닌 이상, 스카도 되던가? 스카도 안 될 거야 아마. 이게 극한 저격총이 아닌 이상 3의 손 연속 발동이 안 돼요. 한 번은 3의 손 효과를 받고 한 번은 내가 손으로 장전해야 되고 수동으로.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커버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했듯이 타이가, 중화기 타이가로 주무기 장전 안 될 때 딱 중화기로 바꿔서 따다다다 쏘고 다시 주무기로 바꾸면 딱 장전이 돼 있어요.
있어.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면은 대사면소를 미친듯이 누를 수 있거든요. 저를 안 놓고 날 때도 그래서 내가 영상에 보여준 적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주무기를 막 쏘고 삼손을 받고 주무기를 막 쏘고 장전을 못해. 그러면 딱 헤이스톰으로 바꿔서 헤이스톰을 한 발 쏴요. 그럼 삼손이 터져요. 그리고 또 주무기를 다라락 쏴. 그리고 썸퍼가 필요하면 썸퍼를, 헤이스톰이 필요하면 헤이스톰을 꺼내서 딱 쏴요. 또 주무기를 바꿔. 주무기가 차있어. 또 다라락 쏴. 그런 방식으로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24, 25, 26. 일단 24. 파괴자가 장비 먹으면 대가리에 총 맞아요. 25. 파괴자에게 딱 맞는 특성. 일반 좀비 웨이브 학살자 파괴자에게는 이 특성이 제일 좋아요. 15마리의 좀비를 처치할 경우 100% 확률로 장비를 습득합니다. 여기에 특수 좀비 수급이 없어요. 파괴자만 차별해. 솔직히 있을만 하거든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있을만 한데 안 좋더라고. 이상한 걸 줬어. 클레이 모험의 화염병을 사용할 경우 25% 확률로 소지량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찍으면 장비를 먹어야 돼요. 걸읍시다. 27, 28, 29. 27은 화염병 및 클레이모로 처치할 수 있는 적이 25% 증가합니다. 최대 처치수 증가. 이거는 일반 좀비 웨이브인 파괴자에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전 이걸 찍어요. 여기서까지 피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이 피량이 필요한 것도 일반 좀비 웨이브를 빨리 녹일 수 있긴 했는데 이게 거의 특종용이에요. 특종환자 던지고 아니면 특종이 오는 길에 깔아놓고 아니면 나에게 뛰어오는 일반 좀비 무리에게 깔아놓고 딱 맞춰놓고 그렇게 해서 쓰는 용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있으면 이제 화염병이 딱 터지고 그게 옆으로 살짝 퍼지잖아요. 그것까지 딜을 증가하게 해주는 건데 이것보다는 유령이 낫다고 봐요. 좀이라도 많이 처치해야 차폐가 터지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레벨 특성 유령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일행 중 최후의 1인이 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차폐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게 나 말고 다른 아군이 다 누웠을 경우에 아니면 다 죽었거나 그렇게 되면 차폐 효과가 딱 발동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쿨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아군이 누웠다가 살아났다 다시 누우면 아마 다시 발동이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좋냐. 내가 우리 아군 중에 제일 잘해서 내가 파괴자인데 내가 막 웨이브에 딜을 넣거나 뭐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도중에 아군이 다 죽었어. 그러면 이 유령 차폐가 5초예요. 5초의 차폐로 아군을 살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해결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파괴자가 또 좋은 게 차폐를 받으면은 3초가 되잖아요. 첩보 작전이. 근데 이 상태에서 유령이 딱 받아요. 근데 유령이 끝나는 5초 동안 아군을 살리러 못 갔어. 그러면 대충 끝나겠다 싶은 타이밍에 웨이브에 총을 막 쏴요. 그러면 거기서 추가 3초가 돼요. 그럼 꽤 길어져. 그래서 유령이 터지면 아군을 한 명 정도는 살리러 갈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유령이 5초가 길단 말이에요. 스팀 부스트가 5초예요. 그래서 5초 동안 뭔가 미션을 할 수도 있고 5초 동안 긴 차폐로 뛰어서 세이브 포인트나 체크 포인트나 아니면 클리어 그 파란 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유령의 최대 단점, 내가 연막 해결사나 차폐 위생병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된다. 걔네보다 잘해야 된다. 걔네보다 잘하는 뿐만이 아니고 그 무적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보다 오래 살아야 된다. 물론 파괴자도 무적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위급한 상황에 무적을 자기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클래스보다 잘 살아야 돼요. 그니까 아군보다 훨씬 잘해야 되는 거지. 솔직히 훨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군보다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유령이 발동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되게 잘하시는 고인물분이 유령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유령으로 뉴비분들이나 아니면 뭐 중고수분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혼자 살아남아서 유령으로 캐리하는 게임을 몇 번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위생병 장인이에요. 파괴자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위생병 했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어쨌든 유령이 그런 뽕맛이 있다. 내가 파괴자를 하고 싶은데 우리 팀이 더럽게 못해가지고 내가 캐리를 하려고 공방에서 딱 꺼냈다. 그러면은 유령도 나쁘지 않아. 내가 캐리할 거면. 근데 이렇게 유령을 들어도 내가 삐끗해가지고 누울 수도 있고 난 유령이 낫다고 봐요. 여기까지 특성이었고요. 영성 특성을 한번 봅시다. 한계식사 2. 이게 처음 나왔을 땐 진짜 웃음벨이었거든요. 영성이 처음 나왔을 때는 확률이나 퍼센트가 일정한 비율이 아니고 들쑥날쑥했어요. 그리고 이게 딱 영성이 출시됐을 때는 좀비 딜이 정확히 3방 맞아 죽는 건 맞는데 이게 그 3방이 딜이 셌다 약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좀비 딜이 일정하게 우리 플레이어 체력을 3분의 1씩 까는 게 아니고 들쑥날쑥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 특성이어서 한계 식사 2 5%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개쓰레기다. 근데 지금은 딱 일반 좀비가 공격하는 데미지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칸에서 일반 좀비가. 근데 거기서 딱 5% 때문에 무조건 4대 맞아야 죽어요. 일반 좀비한테. 체력이 조금 남아요. 5%만큼. 그래서 정확한 퍼센트 패치, 확률 패치 그때 같이 했던 거죠. 그 패치가 있던 이유로 떡상을 했다. 한계 식사 2가. 근데 물론 중간에 특종한테 한 대라도 맞으면은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특종한테 안 맞고 일종한테만 3대 맞으면은 안 죽는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총알 세례, 산탄총 및 반자동 무기의 장전 속도가 10% 증가합니다. 이게 파괴자는 보통 불법, 저격총을 많이 쓰긴 해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특성이고 화염병으로 처치할 수 있는 표적이 10% 증가합니다. 최대 처치수 증가, 무조건 좋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총잡이에도 있는 특성. 얘도 총을 많이 쏘니까 주 무기의 사격 소지량이 10% 증가합니다.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총잡이는 주 무기, 보조 무기의 산악 수량이 10%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파괴자는 주 무기만 증가해요. 심지어 총잡이는 명성 3특성이고 파괴자는 명성 4특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거 엄청 먹었어요. 도대체 파괴자는 좋은 게 뭐냐? 자, 어쨌든 여기까지 모든 클래스의 특성 공략이 끝났습니다. 6개의 특성 공략, 아니 7개의 특성 공략 다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못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제가 댓글 링크에 총잡이 난동꾼 위생병 폭발탄 연막 탄학살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다 확인해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클래스별 특성 공략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 이 이후로 어떤 걸 할 거냐면 클래스별 주 무기 공략, 그리고 명성 무기 공략, 명성 무기를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안 써야 되냐, 그리고 여기서 동일하게 클래스별로 어떤 명성 무기를 쓰고 어떤 명성 무기를 안 써야 되냐, 그리고 DLC 스킨 공략,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7